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법칙을 기억하세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공식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갑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반드시 탄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탄력성을 구하랍니다. 그럼 딱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세요. 이렇게. 탄력성을 구하래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요? 가격 탄력성. 그럼 가격 탄력성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문제 속에서 가격과 수요량을 찾아보세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이기 때문에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5% 변했을 때 7% 변했네요. 그죠? 그러면 1.4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별거 없죠? 자, 이번에는 문제를 잘 봐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무슨 탄력성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이 2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러면 이거 보고 그냥 그림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2다.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그림 그리는데 두 번째는 모르죠? 자료를 대입한다 그랬죠.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이 4% 인상되었대요. 그럼 가격이 4% 인상.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합니까를 물어본 거네요. 자, 가봅시다.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럼 8%. 그런데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요게 8%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80% 정도는 답을 찾아요. 8%는.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증가와 감소가 거의 반반씩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의 초기 할 때 수요 땡땡 했던 기억납니까? 자, 다시 갑니다.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양. 다시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따라서 수요 땡땡, 공급 땡땡 이 부분은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매력 없다 그랬죠. 오히려 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곳곳에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편하다고요. 공급 땡땡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그 다음에 우상향. 자, 그 다음 29의 기출 문제를 한번 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그랬죠. 찾으세요. 첫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첫 번째는 가격 탄력성이 0.6이다. 그림을 딱 그리면 되죠. 소득 탄력성이 0.5다. 그림 딱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무조건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났다. 문제 속에 무조건 탄력성이 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합시다. 가격은 5%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앞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건 아예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가격과 소득 탄력성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네 가지를 쭉 보세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아예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가격은 5% 상승. 자, 그런데 전체 수요량,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 수요량이 1% 증가했다.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 그랬네요. 1% 감소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여기서 말입니다. 전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전체라는 단어가 표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해요. 이렇게 주어지면 쉬워요. 그런데 전체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그냥 수요량이라고 놓으면 상당수의 분들은 여기 적을까 매번 고민해요. 그래서 어디에 적든 이제 끝난 거죠. 답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자, 따라서 개념 파악을 잘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수요량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다. 한 번 더요. 같이 시작.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수요량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다. 시작.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은 2개이거나 3개이거나 그죠? 2개 이상인 경우 수요량이 제시가 되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라고. 전체 수요량.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소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라고 물었네요. 이제 우리는 하나씩 빈칸을 채워갑니다. 이 경우에 소득 탄력성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미지수가 2개니까요. 그럼 가격 탄력성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올라갈 때는 곱한다 그랬죠. 5, 6, 3%.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오케이. 왜 감소죠? 반비례. 반비례.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수요량이 3% 감소죠? 마이너스 3%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을 합쳤더니 전체 수요량이 1% 감소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랭크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를 등호 뒤로 넘겨야죠. 그럼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3%가 되니까 조정하면 여기에 2% 들어가야죠. 그래서 2% 증가합니다. 자, 왜 2%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용을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올라갈 때는 곱했고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죠. 2 나누기 0.5 그러면 4%. 자, 그 다음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부호. 그죠?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무조건 예외 없이 반비례. 그런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 부호를 봐야죠.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는 비례. 그래서 답은 4% 증가가 답이 됩니다. 계산 문제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계산 문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니까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요 공급은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는 멘트가 떴으니까 이제 수요 공급 끝났습니다. 자, 이제 푹 쉬었다가 푹 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습을 하더라도 당장 하지 마시고요. 이제 복습은 한 이틀 지나거나 3일 지나거나 이렇게 해서 한 3일, 2, 3일 간격으로 복습할 수 있다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